2021년 9월 넷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den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1차 백신 접종률 80%를 돌파하며 진정돼가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제한조치 완화 발표 소식과 567명 확진자를 기록하며 1일 최고치를 갱신한 빅토리아주의 제한조치 완화 계획 발표, 호주, 미국, 영국의 새로운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가 발족되며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1일 확진자 최고치를 갱신했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 1차 백신 접종률이 82.2%를 기록하며 8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확진자 숫자를 기록했던 감염 우려 지역인 12개 카운슬 관할 구역도 오늘부터 다른 광역권과 동등한 봉쇄 조치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야외 운동과 여가 활동을 위한 제한 시간이 사라지며 자택 반경 5km 내인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5명까지 야외에서 만남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필수 근무자들에 대해 적용이 된 출근 허가 등의 기존의 제약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주내 공공 실외 풀장도 안전 수칙에 따라 9월 27일부터 재개장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2차 접종 완료율도 5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 덕분에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몇 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일주일간의 자택 자가 격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4일간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175명의 여행객들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가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호주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뉴사우스웨일스 주민과 비호주인, 몇몇 퀀타스 항공 승무원 등이 포함될 것이며 7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위치 파악할 앱과 안면인식 기술 등을 통해 보건부와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빅토리아주는 오늘 오전 567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비록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1차 접종률이 72%를 기록해 70%를 넘어서면서 야외 모임과 관련된 일부 락다운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들은 다른 집 가족 1명과 2차례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5명까지 야외 산책 혹은 피크닉을 할 수 있습니다. 야외 운동 시간도 2배로 늘며 이동 제한 거리도 5km에서 10km로 확대됩니다. 추가로 백신 한 차례 접종이 80%를 넘기게 되면 골프, 테니스를 포함한 비접촉 스포츠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상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추가로 주정부는 5단계 봉쇄 출구 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43.9%인 2차 접종 완료율은 10월 26일경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 락다운과 야간 통행 금지가 종료됩니다. 이동 제한 거리는 25km까지 늘어나게 되고 백신 접종을 마친 10명이 야외 모임이 가능하며 야외 식당 및 펍, 클럽 등은 5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야외 결혼식, 장례식도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미용실, 뷰티샵 등은 5명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종교 모임은 50명까지 야외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또한 봉쇄 조치가 풀리기 시작한 이후 봉쇄 조치 재시행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접종 완료일 80% 달성은 11월 5일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가족 모임에 최대 10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가정별 방문객 수가 30명까지 허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당에서는 실내에 최대 150명까지 식사가 가능하며 야외에서는 50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야외에서는 3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식, 장례식, 종교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150명까지, 야외에서는 50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사무실 출근이 가능해지며 소매점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한편 길어지는 락다운 조치 때문에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 대규모 락다운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시위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경찰 병력 1,700명 이상을 투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32명을 체포하고 265명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멜번 경찰은 멜번 중심 업무지구에서 열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바리케이트와 검문소를 설치했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운행을 6시간 중단했습니다. 또한 경찰 인력 2,000명을 투입을 했는데 이는 2000년 멜번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 이후 가장 많은 경찰이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20년 만에 가장 큰 작전을 준비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00명에서 700명가량이 모인 시위대와 경찰은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토요일 정오부터 시작된 시위에 경찰은 페퍼스프레이를 동원해 시위대의 행진을 진압한 가운데 일부 시위대는 강렬하게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호주 전역 누적 백신 접종률은 2,400만 회를 넘어섰고 1차 접종률이 71.7%, 2차 접종 완료율은 46.7%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 백신 첫 번째 선적분이 지난 금요일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가지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세 번째 백신인 모더나 백신 100만 회분이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10월 말 이전까지 모든 호주인들을 위한 충분한 백신이 제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1차 접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뉴사우스웨일스주로 82.2%를 기록했으며 서호주주와 퀸즐랜드주가 59.8%를 기록하며 가장 접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2차 접종률이 가장 높은 곳은 ACT주로 55.9%를 기록 중입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새로운 안보 협력체 오커스를 발족하고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여 애들레이드에서 최소 8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체가 발족하면서 프랑스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핵 잠수함 건조 계획 때문에 호주가 프랑스와의 55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할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 주재하는 미국과 호주 대사를 소환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번 동맹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백신 접종률 80%를 돌파하며 진정되어가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제한조치 완화 발표 소식과 567명 확진자를 기록하며 1일 최고치를 갱신한 빅토리아주의 제한조치 완화 계획 발표, 호주와 미국, 영국과 새로운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가 발족되며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